자, 여러분 좀 쉬셨나요? 자, 봅시다. 자, 2교시 이제 상담 과정과 기법입니다. 자, 상담 과정은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자, 목표 내담자의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여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자기 실현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과 불일치를 제거하고 그가 느끼는 자아에 대한 위협과 그것을 방해하여 방어 기제를 해제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담자가 꺼리낌 없이 자기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 가치관, 욕망, 감정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자와 이러한 상담 관계 속에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정하고 현실적 경험과 자기 개념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 실현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상담자는 상담자의 초점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두어야 합니다. 상담 목표는 단순히 현재 내담자가 가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내담자의 성장 과정을 도와 현재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겪게 될 문제까지 더 잘 이룰수록 돕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소에도 수업을 가는데요. 자, 우리가 살인자라 하면 어때요? 아이고 무섭고 뭐 나도 해치지 않느냐 막 이런 성견 편견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인간 중심 상담 어때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네라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이 한 최선이구나. 그 대신 벌을 받잖아요.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지. 근데 우린 상담자기 때문에 갔을 때 아유 저 의하면 좋겠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시게 되면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내담자 아까 존재라고 했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있는 거. 자, 상담자 역할. 어때요? 진솔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자, 상담자의 역할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수용받고 지지받는 따뜻한 환경만 주어지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적 자원을 개발하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스스로 다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에서 어떻게 해요? 진솔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존중이 필요합니다. 세 개. 자, 진솔성 같은 경우는 솔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담자 간의 신뢰 있는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지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로저스는 이를 진솔성이라고 하고 진솔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표현하는 태도로 상담자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부정적 감정도 숨김없이 표현하여 정직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일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를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담자를 수용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행동하는 것도 신뢰 있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내담자 다 압니다. 상담자가 네 얘기 관심 없어라는 거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에서도 알고요. 온전히 저희가 대부분 다 상담은 40분에서 뭐 50분 정도 하는데 무조건 온전히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나도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 공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내 기분이 어떻네요. 우리 왜 나 전달법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자 진솔성은 단순한 자기 노출과는 구별됩니다. 자기 노출은 자신에 대한 정보, 생각,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건데 반하여 진솔성은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말합니다. 또한 내담자의 현재 관심사나 관련된 반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담자는 어때요? 진솔하게 되면 상담자와 상담 과정을 신뢰하게 되고 내담자 역시 상담자처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자기 수용의 가능성이 커지고 내담자 역시 진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내담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은 상담자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의 모습을 따뜻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도소에서 어때요? 사형수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꼭 그 상황에 당신이 행동한 것은 최선이었겠네요. 예, 무조건 수용이에요, 저희는.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 등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상담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언제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를 내담자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과 수용을 강조한 이유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싫어할 경우 내담자가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상담이 진척되기 어려우기 때문입니다.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받고 있음을 느낄 때 방어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탐색하게 돼서 자신과 관련된 갈등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더 수용하고 잘 통합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 좀 제일 어렵죠. 내담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를 위해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의 경험을 민감하게 느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느낌을 표현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상담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예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수라는 시가 강의한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떤 남자가 뱃속에 파리가 날고 있다는 환상에 시달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남자는 이런저런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것은 당신의 환상일 뿐이라 하고 이야기하였다.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남자의 배를 만지며 그렇군. 그런 놈이 여기에 있군.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이 남자에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파리가 그대 뱃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대는 이제 사람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 누워서 입을 벌리세요. 눈 가리개를 하고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제가 주문을 걸어 그놈들을 불러낼 겁니다. 그동안 그는 집안에서 들어가 파리를 2마리 잡아 병에 넣어 남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남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가 이해하기에 남자처럼 내담자의 두려움, 불안 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이전에 억압했던 감정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더욱 인간적이고 창조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보다 적절하고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면이 통합되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파리가 뱃속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아, 환청이 들리나 망상인가? 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의사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한 거예요. 하고 니 진짜 힘들었겠네.
진짜 파리가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했겠노.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자의 인간 중심에서는 긍정적이고 진솔하고 공감적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 상담 과정에 보면, 자, 내담자와 심리적 접촉. 내담자는 불일치 상대죠. 일치성을 보여주며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계, 내적 창조 틀 바탕으로 공감적 이해. 내담자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관심,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인간 중심 어때요? 존재 자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담자의 관계에서 보면 일치성, 진솔성, 순수 통합 진솔함 있죠. 상담의 필요 조건. 정확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수용입니다. 자, 이거는 일치성, 진솔성, 사실성, 개방성, 투명성, 현재성.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개방하는 것. 높은 순의 자기 자각, 자기 수용, 자기 신뢰.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지금 여기 지금 느끼는 것. 상담자는 내담자의 모두로서의 본보기가 일치성입니다. 무조건적인 존중, 비소유적 온화, 돌봄, 칭찬, 수용, 존경. 자신의 조건화를 버리고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 잠재력 실현. 타인의 행동을 나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편견 선입견 안 돼요. 인간의 가치와 의미성 강조, 실현화, 경향성을 가진 존재로 내담자를 믿습니다. 무조건 긍정적 존중입니다. 세 번째, 공감적 이해. 상대방의 주관적, 사적 세계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까 파리 보셨죠? 뱃속에 파리 있는 것처럼. 자, 내담자의 비밀. 타인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내담자의 주관적, 내적 경험 이해. 내적 참고 틀.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감정 파악을 이해해야 되고 동정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자, 공감적 이해는 아까 책에 나오신 거 파리. 뱃속에 파리가 있대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때요? 아이고, 저 이 사람 이상하네 하면 도와줄 수 없겠죠. 아까 의사분은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상담 과정. 자, 초기, 중기, 종결입니다. 초기는 상담 과정, 내담자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내담자의 통찰을 증가하고 성격을 통합하는 거. 그리고 내담자는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통찰, 즉 새로운 방식의 지각. 당신이 보던 게 맞았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어때요? 알아차림이 오는 게 통찰이겠죠. 종결. 내담자는 현실을 왜곡 없이 드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성장합니다. 자, 상담 사례. 실험을 잘 치지 못한 여학생의 사례. 상담자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198에 있는데 여러분이 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상담자 반응에 보면 상담자, 내담자 추가록이 이렇게 풀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있는 친구는 보면 되지만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책이 없는 친구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례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부모의 이혼 문제에서 비롯된 정서적 혼란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있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따뜻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내담자의 상담 관계를 맺고 내담자는 부모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여자가 생겨 엄마와 이혼하고자 하는 아빠를 미워하는 죄책감 등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생각과 감정을 명료하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고 가야 되겠네요. 보니까 보시면 상담자가 안녕 누구누구야 담임 선생님께서 네가 찾아올 거라고 말하시더구나. 그러니까는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상담이 뭘 하는 건지 알고 있니? 담임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 맞아. 상담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걸 도와주는 일이야. 어떤 걸 도움받고 싶니? 저는 지난번에 시험을 잘 못 쳤어요. 시험을 잘 못 쳐서 실망했구나. 평소에는 어떻니? 평소에는 90점 맞지만 요번엔 73점 맞아서 엄마는 처음에는 기가 막혀 하시다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면서 친구 만나는 걸 금지했어요. 성덕이 들어서 화가 나셔서 모양이구나. 화가 나기보다는 속이 상하셨나 봐요.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보일 때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평소 실력만큼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해서 속상하다. 마음이 좋지 않다. 내 엄마도 아마도 제 성적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며 속상할 것 같다. 왜 엄마가 자기 탓을 하는 것처럼 괴롭니?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할지도 몰라요. 엄마가 우울해해요. 그러니 상담자가 자기 탓의 모습에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가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시험 공부 제대로 하지 어렵겠네. 네, 많이 생각해요. 걱정될 때가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걱정 때문에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견디기 힘들거든. 정말 그래요? 모두들 미쳤어요. 남동생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알지도 못하고 울기만 해요. 엄마도 울어요. 가족들이 모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네. 네, 우리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래야 되나요? 아빠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는구나. 예, 아빠한테 여자가 생겼어요. 아빠가 직업을 나가겠다고 해서 막 이제 울음이 나오고 막 아빠에 대한 미움이 막 나오죠. 그 상담자가 아이한테 휴지를 주고 아빠에 대해 너무 미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괴롭구나. 네, 모든 일이 가닥을 잡을 수 없어요. 아빠에 대한 양가 감정이 막 있겠죠. 자, 누구누구야?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매우 혼란스럽구나. 누구누구야? 너는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딱 질문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사람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기 얘기를 막 얘기하죠. 울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금방 좋아져요. 자, 누구누구야? 기분이 나아졌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니 상담실에 와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라고 안녕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은 초점 했는데 지금 이 PPT 보셔도 어때요? 시험 못 친 게 얘가 집중을 지금 부모님 말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아빠를 미워하는 죄책감,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충분히 됐지만 그걸 상담자한테 울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통찰이 와요. 통찰이.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부모님의 문제인 거죠. 근데 나는 그걸 걱정한다고 어때요? 시험을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에서는 무조건 그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게 초점으로 맞추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공헌점과 비판점 보시면 공헌점 어때요? 기법 중심, 상담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경청, 배려, 이해, 강조.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개척자, 비판점은 지나치게 현상학적 근거니까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현상학적인 거. 인지적 요인을 무시하고 개념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203쪽은 되짚어 보기. 이제 인간 중심 어때요? 진솔성, 무조건적인 긍정과 존중, 공감적 이해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딴 것보다는 인간 중심은 조금 제일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성교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유기체, 자기, 현상학적 장입니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시민 테스트 하나 넣었습니다. 자신의 성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향을 알아봅시다. 자, 당신은 머나먼 미래의 행복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날마다 즐거운 일뿐이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볼게요. 제일 좋아하는 놀이예요. 1번. 당신은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성향이 강하고 누군가를 좋아해도 가슴앓이, 짝사랑하는 태도고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책이나 사색을 즐긴다. 떠든 시간은 놀려보자. 당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중운동장에서 운동. 당신은 활달한 성격. 사람들이 많아 홀라히 지내기가 힘든 당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부분을 차지하고 성격도 유쾌해서 당신 있으면 주위가 즐거워집니다. 자, 우주 공간을 헤엄치면서 하는 인터넷 게임. 당신은 내성적이면서도 은근히 완고한 타입이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따져가며 밝혀내고 고집도 셉니다. 사람을 사귈 때 마음이 완전히 잘 통하는 절친한 두 명을 집중적으로 가까이 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상대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많은 경험과 도움을 줍니다. 자, 구름 위의 소풍. 당신은 사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당신은 무조건 설치는 편은 아니지만 홀로 있는 걸 못 견디며 지인들과 즐겁게 교주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당신은 선천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긍정적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제 심리 테스트를 넣는 거는 딱딱한 수업보다는 이제 그냥 자기를 이해하는,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자기를 이제 보는 각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지금 상담이라서 우리가 막 실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인지행동 상담에서는 제가 조금 과제를, 이거는 꼭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거 참 저는 현실 치료를 좋아하지만 인지 행동은 되게 도움이 저한테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됐을 때 한번 그냥 막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5분 정도로 더 할게요. 25분이 넘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뒤에 전 제가 시간을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돼지퍼 보기에서 한번 다 이제 훑어보고 갈게요. 25분은 넘어야지 출석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기 실현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행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 성격의 핵심 요소는 아까 세 가지 유기체, 자기, 현상학적 장입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이란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자기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장, 지향적 성향을 말합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현재 진행되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자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험의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 자유로움, 창조성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타인에게 긍정적 관심을 받기 위해 조건적 가치를 부여받으며 형성된 자기 개념과 유기체의 현실적 경험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불일치를 일으킬 때 불안이 생기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담의 목표는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방어 기제를 해제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질솔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수용, 공감적 이해와 태도를 통해 내담자가 방어를 느슨하게 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되찾고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초기 단계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때 내담자 자신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통찰이 증가하고 경험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더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전에 부인했었던 감정을 수용하고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의 공헌점은 상담의 초점을 기법 중심에서 상담관계 중심으로 돌려놓아 고도에 훈련된 전문가들의 독점물이었던 상담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했는 점, 상담 관련 전문가 훈련에서 경청, 배려,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 상담자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개척자인 점 등입니다. 비판점은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실제 세계로 본다는 점, 아까 현상학적 근거가 많다고 했죠. 인지적 요인을 너무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개념이 너무 포괄되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중심은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이론이 있잖아요. 뭐 쭉 이렇게 자기만의 안경의 틀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 가는데 살인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인지행동 뭐 이렇게 우리 보시면 정신분석하고 있죠. 정신분석, 뭐 행동, 인간, 뭐 인지, 게슈탈트 이러면서 쫙 있지만 그 내담자에서 맞추려면 제일 기본은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것보다는 인간을 이해하는가, 인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존재 자체로 보는가, 우리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진솔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리, 뱃속에 파리 있죠? 그게 제일 공감적 이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경험해보는 게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은 착각해가지고 20분만 해가지고 끝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고요. 사실 이건 이론적인 건데 중간고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심리학 이 상담은 교수가 3명인데 의논해 봐야 되겠지요. 의논해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아마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처한다고 하면 기말이 또 있으니까 또 맞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 설린대에서는 원격으로 하라는 말이 없고 5월 5일까지 그냥 거리감이었는데 전 계명대 강의도 하고 있는데 계명대는 아마 한 학기 전체가 원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싶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1학기 때 못 보면 또 2학기 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상담은 실제로 얼굴 보고 나누고 자기도 경험해 보고 이렇게 해야만 조금 더 아까 우리 뭐였죠? 경험이 최고의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면 되게 해줄 얘기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구미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이거 영화 치료, 사진 치료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린데는 그 치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상담 저가 우리가 과목이니까 조금이라도 인간을 이해하는 자기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8강 때 뵙겠습니다.